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스마트머니들, 자본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좀 소설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장이 오후 들어 갑자기 급락했어요. 코스피만 하더라도 거의 7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날 새벽이죠. 미국장이 수요일 마치고 나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거시기 사망자가 최대 24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고, 목요일 아침에도 미국장도 약 10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증시 관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 왜 갑자기 그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을까? 이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음모,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방송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골드만삭스도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송을 끝까지 보시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또 우리 열심히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3월 23일 S&P 500 인덱스 2190포인트가 저점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란색 동그라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첫 번째 기간 하락으로 결국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은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죠. 적어도 4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점은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 선처럼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뒤에 방송을 들으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증시에 악재를 몰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악재가 나왔었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요일 날 미국 장이 끝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망자가 최대 10만에서 2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4월 15일, 즉 앞으로 2주 동안 사망자가 피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통밥으로 겐또란 얘기 함부로 하면 댓글에서 공격을 당하죠. 겐또 취소. 통밥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증시에 참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런 분이 당연히 10만에서 24만 명이 사망한다. 그렇게 되면 하락으로 반응할 게 뻔한데 왜 이런 악재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10만에서 최대 24만 명, 이 조사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중앙일보에서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 퍼온 겁니다. 즉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하버드, 콜롬비아대 등 5, 6개 연구소가 당연히 AI 도움을 받았겠죠. 이 최근에 그 거시기가 퍼지는 상황을 예측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월 15일을 정점으로 해서 최대 24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사망자가 4월 15일 전후에 피크를 친다 그러면 거시기도 사실 확진자 발생 숫자도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재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이 시점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에 불리한 발언을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혹자는 어느 분석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뉴욕이나 미국 전역에서 워낙 거시기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숫자가 아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감기로서 대응해도 된다라고 잘못 대응한 과오를 인정하는 수순이고, 그리고 자신도 겁이 나서 최근에 발표하는 CDC의 경고를 그대로 발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사망자 숫자를 최대치를 미리 불러놓고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그보다 적게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 대응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관점에서, 자본의 관점에서 우리 상승미소 방송은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런데 증시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즉 자본의 입장의 관점을 특히나 많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증시 바닥이 오기 전에, 증시 바닥이 온다는 얘기는 거시기 피크가 오기 전이죠. 즉 거시기 피크가 오기 전에 앞으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승 요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아예 최악 24만 명이 4월 15일경에 피크를 칠 수 있다. 사망자. 그 최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자본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투자자란 말이죠. 그분이 미리 미국 의회나 그 다음에 미국 연준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측해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미국의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이런 악재성 발언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나섰던 게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불과 하루 전에 주가가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24만 명, 최대 24만 명 사망자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 바닥 선언했던 그 날짜 하루 만에 뷰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It's too early to buy stock. 즉 주식을 매수하기는 너무 이르다. 아직 바닥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 유명한 분 있죠. 건들라크 이분도 나섰습니다. 즉 건들라크는 4월 달에 저점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점은 저처럼 3월 23일 저점을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즉 건드라크도 이렇게 나섰고요. 짐 로저스도 나오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짐 로저스는 지금 바닥 추가 하락 이런 것보다 몇 년 안에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골드만삭스는 JP모건이나 건드라크처럼 저점 하락 이런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원하는 것을 리포트에서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는지 이 블룸버그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불과 2주 전에
2분기 경제성장률을 하향치를 24% 축소로 예상했었죠. 그리고 실업률은 9%, 현재 3.4인가요? 여기에서 9%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예측치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미국 경제는 2분기 34% 축소될 것 같으며 기존의 24%에서 10% 늘렸죠. 실업률은 올해 중반에까지 15%, 기존의 9%에서 15%로 늘렸습니다. 즉 실업률은 2020년 중반에까지 가면 15%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어지겠습니다. third quarter 3분기에 19% 성장을 예상한다. 2분기까지는 축소돼도 3분기에는 곧바로 회복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이 골드만삭스가 뒤에 넌지시 한마디 더 합니다. 골드만삭스 자신들의 추정치를 보면 단기적인 생산 감소의 절반 이상이, 즉 1분기, 2분기에 경제가 축소되는 그 양이 3, 4분기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축소된 양의 반절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즉 1, 2분기 하락률이 3, 4분기에 반등하더라도 이게 연말까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죠. 당연히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과 미국 정부가 어그레시브,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이런 상황을 억제하는데, 막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 내볼까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 침체, 기존의 24%보다 34% 많이 충격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더 내놔라. 그런 의미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한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결이 다른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니죠. 저는 절대 다를 것이다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투자은행은 결국은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것 원하는 게 뭘까? 거시기죠. 최악의 거시기 상황에서도 주가 하락을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고, 이 골드만삭스 예상은 3분기부터 경제가 좀 회복한다니까요. 경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가 상승을 좀 극대화하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올라줘야 자기 재선에 유리할 것이고, 투자은행은 상승 시에 가속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전부 다 끌어내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야 연말에 가서 보너스도 받고 다시 바이백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트럼프나 골드만삭스 등 월가가 원하는 주가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게 뭐죠?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어그레시브한 정책,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페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것을 좀 더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자, 재정정책과 페드의 통화정책 두 개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추가 시행, 골드만삭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미국의 재정정책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이미 뉴스 보셨을 겁니다. 불과 2조 달러 투입한 2.3조 달러 투입한 1, 2, 세 번째 단계 페이즈 3까지의 재정정책 채 잉크도 바르기 전에 미국 의회에 2조 달러 추가 투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었던 인프라 투자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반대했던 인프라 투자까지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최근 주가 하락이 의외로 빠른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페이지 3, 2조 달러의 재정정책 의회에 승인했을 때 핵심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었어요. 그때 3,5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오늘자 CNBC 뉴스를 보면 최근에 이 거시기 이 상황이 3,500억 달러 이 대출 같지 않은 대출 이 돈이 곧바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바로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스몰 비즈니스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00억 달러 채 잉크도 바르기 전에 돈을 채 다 쓰기도 전에 이 돈을 미국 의회에서 마련해 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업자가 쏟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현재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목요일 오후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인데요. 현재 잠시 후에 2시간 30분 후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입니다. 밤 9시 30분에 주간 잠니스 클레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발표 현재 주요 투자은행들 노무라 증권은 410만 명, 모건 스탠리는 450만 명, 뱅크 오브 아메리카 55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전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제대로 반영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예상치 100만에서 200만 했는데 실제 발표 328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하다가 올랐죠. 그때는 그렇게 많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 중인 재정 지원책이 빨리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게 없습니다. 물론 현재 시간 미국산 원유 WTI 기준으로 약 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잘 협상을 할 것이다. 기름 이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 선물 지수가 유가 상승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까지는 재정 정책이고 이제는 페드, 미 연준에게서 얻어내고 싶은 통화 정책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어차피 의회나 미국 대통령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페드에게서 얻어내고 싶은 지금까지 웬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안 나온 정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미 연준 일시적으로 미국 은행의 자기 자본, 즉 레버리지 기준을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이죠. 바젤3 도입이 1년 연기되었죠. 그것과 함께 은행에 대한 규제, 지금 은행이 레버리지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볼커룰이죠. 그 일부를 일단 1년간 완화시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 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느냐? 국가가 실행하는 원래 1년이든 6개월이든 한시적인 정책은 가끔 영구 정책이 되기도 하니까 그때 일단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이건 이미 나왔으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월 3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그저께군요. 그저께 CNBC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연합뉴스에서도 번역해서 나왔던데요. 지금까지 페드가 시장 안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회사채 매입, 지방 채권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 등등등 그걸 바주카포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핵무기급이다. 이런 얘기. 뉴클리어. 핵무기급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페드가 아예 미국 증시에 개입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패시브, ETF 인덱스 펀드겠죠? 패시브를 통한 주식 매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목만 보세요. Nothing is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걸 승인해줘야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의회가 승인해주고 페드에게 이런 ETF를 통한 주식 매입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증시가 폭락하게 될 때 월스트리트 deteriorate. 자, 월가가 망가진다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당한 수준으로 증시가 폭락하게 될 때 페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영역 수동적인 주식 매입, ETF를 통한 수동적인 주식 매입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시장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다. 즉 증시 3월 23일 저점을 뚫고 강하게 하방하게 된다면 페드가 마지못해 이런 핵무기급 정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것이 곧 골드만삭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페드가 ETF를 통해서 주식 매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증시는 상승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치는 효과, 바닥을 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본격 상승을 하려면 거시기가 피크를 치고 점점점 관리 가능한 상태로 수치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바닥 확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페드는 언제쯤, 페드가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이 전략을 실행한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일정을 추정해 봐야죠. 일정 추정한다면 결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어마어마한 숫자 또는 실업률 발표로 증시가 대폭락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이니까 4월 2일 또는 4월 9일. 왜? 4월 15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는 사망자 피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페드가 결심한다면 4월 2일 또는 4월 9일 아니면 금요일 또는 5월 초에 발표하는 실업률 대폭등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소설일 수도 있지만 소설이 아닐 수도 있죠. 잘 보셨어요, 여러분? 예. 소설일 수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일주일 동안은 특히나 더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